오늘 연세대 수시논술이 있었고요. 선생님이 직접 예, 다녀왔어요. 아, 2-1번 문제는 이제 도표 해석 그리고 변별력이 좀 있었죠. 예. 1-1번, 1-2번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 도덕성과 확립성의 좀 단면적 모습 그리고 복합적인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3번에서 도표로 쫙 낸 것 같아요. 일단 연세대 스타일 자체가 다각적인 각도 그리고 좀 단편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의 인문학 테마들을 다룬다는 걸 고려하면 이 도표 역시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. 변별력이 2-1번에 2-2번에 두는 것 같아요. 그리고 2-1번 도표에서 주목해야 될 건 우선 이게 얼핏 보면 그 합리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건이 나오죠. 생존 확률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잖아, 자기. 자기 목숨이 걸린 거란 말이야.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조금 안전한 상황. 그러니까 완벽한 일은 없어. 100%는 없고 죽을 확률이 0.2, 0.5 그리고 아니지. 살을 확률이 0.2, 0.5, 0.8로 이렇게 상승할 때 실제로 직접 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지. 근데 이게 얼핏 보면 합리성을 강화하는 그런 자료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여기에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. 거기에서만 그치면 조금 음, 그래요. 일단 그게 그런 양상도 있어. 물론 그런 양상도 있는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지.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유형은 선생님 생각할 때 네 가지거든.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무조건 구해야 된다라는 도덕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신념과 행동, 신념과 선택이 일치하는 인간형이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오면 어,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합리적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신고하고 기다리겠다라는 합리적 선택, 즉 합리적 성향과 합리적 선택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요 경우에는 이제 행동과 신념 일치하는 파트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좀 뭐랄까 다양한 양상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개인데 하나는 도덕적 신념은 있는데 실제 생존 확률 자체가 떨어질 때 어, 신고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것. 다시 말하면 합리성이 강화되는 경우지. 이게 뭐냐면 공존하는 경우거든 이게. 합리성과 어, 도덕성. 물론 이 속에는 내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 예. 내 신념은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. 왜?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이기적 행동만은 아니야. 일단 신고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타적 행위란 말이지. 적극적인 이타냐, 소극적인 이타냐라는 거에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그렇게 잘라놔서 뭐 거기서 구분 짓자면 여기에서는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그 내적 갈등은 생존 확률이 떨어질수록 더욱더 격차가 심해지죠. 즉 내적 갈등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지. 괴리가 심해지니까. 생존 확률이 떨어질수록 신념과 선택의 불일치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. 우리는 이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그 합리와 도덕의 이분법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공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끊임없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나의 단순한 논지로는 설명이 잘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만 빌려서 이 자료를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2-2번 문제랑 연결되는 파트거든요. 이게 어, 성향은 합리적인 성향이야. 그죠? 이게
뭐 반드시 구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 확률이 0.2%밖에 안 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직접 구한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니? 이게 정말 모순이거든요, 이게.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성향은 합리적인데 어느 순간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것. 이게 영어 제시문 그 마지막 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늘 그죠? 늘 도덕적일 순 없지만 때로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. 뭐 이런 구절이 나왔던 것 같아. 그 부분이거든.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럴 경우가. 예를 들어볼까? 예를 들면 내 가족이 물에 빠졌어. 그러니까 내 성향은 합리적인 사람인데 당장 내 가족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구해야지. 그렇지 않겠니? 뭐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.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이걸 단순히 합리성, 도덕성의 양분적 관계로만 설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걸 써내려가는 게 좋은 답안 같다라는 거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그 2-2번으로 이어지겠습니다.